두 번째 사건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안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가혹행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제대를 앞둔 한 제보자가 군 간부에게 수차례 강제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바지 안에 손을 넣어서 속옷 뒷부분을 그래서 막 끌어올리면서 그런 거를 이제 병사들 앞에서 했었습니다. 상의를 강제로 벗긴 다음에 제 배를 꼬집으면서 야 이 돼 밥만 충 장이 뒤통수 짜 모자란 성적 수치심도 느끼고 이거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 것 같다. 제보자에 따르면 이 군 간부가 이 행동 말고도 더한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위치한 육군 보병 소속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 그 간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그때 당시에는 소대장이었고 네. 지금은 이제 중위로 진급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들으셨다시피 이제 지난 12월부터 1월까지 저런 이제 성적인 행동을 한 부분이 있는데 네. 뭐 이제 당시에 뭐 바지 안으로 손을 넣는다든지 아니면 바지를 벗긴다든지 이런 행동은 수차례 있었고요. 네. 거기서 나아가서 지금 이 제보자가 원치도 않는데 의자 위에 올라가서 뭐 클럽에서 추는 춤을 추라고 시키고 거절을 했을 때에는 뭐 명령이다라고 하면서 강압적으로 했다라고 합니다. 나아가서는 제보자한테 발냄새를 본인 발냄새를 한번 맡아보라고 하면서 네. 이게 안 한다라고 하니까 얼굴에 발을 들이밀고 이제 냄새가 어떠냐 이렇게까지 엽기적인 행동까지 했다라고 이제 제보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듣기만 해도 말 그대로 엽기적인 행동인데 이걸 군대에서 계속 당하다 보니까 지금 제보자가 전역을 얼마 안 남긴 상황인데 굉장히 힘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건 당시 극도의 수치심, 모멸감으로 제보자는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네. 뭐 당연한 기결로 군 생활에도 지장이 생겼고요. 네. 군대에서도 이 제보자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을 해서 지금은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대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것들로 지금 10개월 동안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고 네. 나중에 이 제보자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아셨는데 충격으로 매일매일 울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네. 자, 특히 이런 식의 강제추행은 이 함께 생활하는 병사들이 다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간부 A씨, 유독 제보자한테만 이렇게 가혹행위를 했다고 하거든요. 이 상황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수많은 병사들이 목격을 했다고 하는데 그 목격자들을 저희가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소대장이 와서 배를 강제로 까고 밥만 충면서 멱살을 잡았던 장면을 제가 목격을 했어요. 네, 괴롭힌 것 같아요. 간부님 왜 그러지? 이 생각밖에 안 들어가지고. 이렇게 뭐 이런 욕을 완전 그냥 일상이었고, 그리고 신체적으로 가혹행위가 되게 많았거든요. 신체 위로 올라와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스트레스 받고 창피하고 그런데 말할 데가 없었다 라는데 이제 저도 막 도와줄 수가 없어가지고. 아니 근데 이 가혹행위를 한 게 지금 간부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다른 간부들도 알았을 것 같고 그랬다면 이걸 제지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어떤 시도는 없었습니까? 그 실제로 제보자에 따르면 이런 가혹행위가 있다는 걸 간부들이 다들 알고 있었다고 해요. 알고 있었다. 네. 심지어 어떤 한 간부는 이런 네. 가혹행위가 가혹행위가 일어나는 걸 보고 제보자를 보면서 아유 인기 많네, 간부들한테 인기 많네, 타격감이 좋아서 그런가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조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유, 네. 결국에 이제 참다가 제보자는 분대장에게 이 네. 사실을 알렸고요. 네네. 분대장도 좀 장난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인 줄은 좀 몰랐다. 주의를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도 이 가혹행위가 좀 계속해서 흘러가자 결국에는 중대장한테 제보자가 이 사실을 알렸고요. 네. 중대장이 소대장을 불러서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라고 주의를 줬다고 해요. 뭐 너 잘해 뭐냐 이러고 만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래서 제보자는 사실은 이걸로 좀 사건이 마무리될 줄 알고 이 사건을 군경찰에다가 신고를 했다가 취하도 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대장의 가혹행위가 계속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 모욕적 언사가 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군의 조치는 뭐였는지도 궁금하고 그 군의 조사 이후에 대체 왜 그런 건지 좀 밝혀내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군대에서 중대장도 면담을 하고 대대장도 면담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요청을 했던 게 이 가해 군인하고 이제 분리 조치, 네. 이제 간부랑 분리 조치를 이제 요청을 했고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 여단 쪽으로 이제 인근 여단 쪽으로 이제 파견을 했는데 숙소 자체는 이
제보자의 인근 숙소에서 계속 이제 머물렀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도 제보자가 이야기를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숙소도 이제 어쨌든 옮겨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조치는 일단은 이제 그렇게 된 상태인데 처음에 이제 성사안으로 신고를 접수를 했는데 군에 접수되기로는 또 부대 내에서 이제 괴롭힘으로 신고 접수가 되어 있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이제 성사안으로 신고 접수를 한 상태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는 최초에는 본인이 이제 인정을 했었는데 근데 인정을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게 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난으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참나. 근데 네. 그래놓고 이제 수사를 하면서는 또 혐의를 부인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라고 합니다. 네, 이 게다가 지금 이제 신고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신고한 이후에 오히려 더 기막힌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 간부 A 씨가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제보자를 맞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갑자기 이제 뒤늦게서야 본인이 사건을 지어내면서 개설 작전을 하는데 본인이 가만히 있었는데 제가 본인 뒤를 뭐 껴안아가지고 논두렁이에 던졌다. 그거 하면서 이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대상간 폭행으로 저를 2가지 건으로 저를 고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가해자가 오히려 제보자가 나를 폭행했다라고 지금 고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라면 죄를 좀 희석하기 위해서 술을 쓴 겁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배경이 있는데 이 간부가 본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제보자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합의를 좀 하자 이렇게 연락을 해왔는데 네. 그 제보자가 거절을 하니까 네. 그 이후에 이 간부가 직접적으로 연락도 해왔고요. 근데 계속해서 합의를 거절을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소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그 카톡인가 보죠. 뭐 야 연락되니 뭐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고가 접수된 게 지금 제보자가 본인을 강제추행했고 네.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상간 폭행도 했다. 이 2가지 아. 혐의로 지금 이제 신고를 접수를 했었고요. 네. 네. 그래서 이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현장에 있었던 뭐 다른 중대장, 그다음에 동료 병사들의 진술을 통해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네네. 네. 나머지 이제 상간 폭행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군 검찰로 송치는 된 상태인데 근데 그때 당시에 다른 이제 괴롭히는 병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진술을 목격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술을 했던 게 있어가지고 네. 검찰로 송치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에는 제보자한테 내가 이렇게 사실대로 말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또 바꾸기는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군 검찰의 이 상간 폭행 제명 관련해서는 지금 송치가 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목격자가 있었는데 이 목격자가 사실은 아니었다 미안하다라고 지금 진술을 바꾼 상태.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송치는 된 상태라는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자, 문제는 제보자가 이제 전역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역할 때까지 이 사건이 끝나지 않을까 봐 굉장히 걱정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제보자가 이 간부를 신고한 사건도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수사가 왜 이렇게 길어지지?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이걸 군에 저희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예, 군 측이 이제 저희한테 답장을 해왔는데 해당 사항은 일방에 의한 단건이 아닌 쌍방이 신고 및 고소한 건이다. 현재 민간 및 군 검찰에 송치돼서 수사 중이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해왔습니다. 예, 송 변호사님,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일한 목격자가 증언을 뭐 번복하는 듯한 말을 했음에도 송치가 돼서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 지금 어떻게 돼갑니까? 일단은 제보자가 피해자인 강제추행 건에 대해서는 이게 성사안이기 때문에 군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 민간에서 수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지금 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네. 검찰에 이제 이송을 했고요. 네. 검찰에서 수사 중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건이 유죄가 나오면 네네. 그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아니라 군형법상 강제추행, 군인 등 강제추행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네. 이 죄가 군인이 군인을 위력으로 강제추행한 거기 때문에 네. 징역 1년 이상의 중한 처벌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해자로 몰린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네. 제보자는 좀 일부러 사건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긴 합니다. 네네. 제보자도 곧 전역이고 지금 가해자도 내년 6월경 전역 예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군에서는 이 사건이 좀 껄끄러우니까 민에 이첩시켜서 이걸 처리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제보자는 사병이지만 이 직업 군인을 꿈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런 간부를 만나서 이 꿈이 무너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뉴스헌터스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화면 하단에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